자, 반갑습니다. 신경진입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제 조건문도 알아봤고, 그리고 이론 시간에 반복문에 대해서 공부를 좀 했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이제 그 반복문에 대해서 우리가 예제를 좀 쳐보고 같이 실습을 하면서 익혀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컨트롤 쉬프트 N 해서 자, 컨트롤 S 눌러주시고 자, EX02 이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반복문에 대해서 알아볼 거니까 반복문에 대해서 알아보자. 자, 됐죠? 자, 그래서 먼저 반복문에는 우리가 for문과 while문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죠? 일단 for문부터 한번 볼까요? 자, for문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for문은 자, for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우리가 자, i 값을 한번 줘 볼게요. 그리고 in을 하게 되겠죠. 맞습니까? 자, i in을 하는데 자, 여기서 우리가 어떤 값을 줘야 돼요? 그죠? 얼만큼 돌 건지 범위를 지정해 줘야 되겠죠. 그래서 1에서 예를 들어서 5까지 내가 돌 거야.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하고 나서 우리가 프린트 해보죠. 하고 나서 여기에다가 우리가 별표를 한번 찍어볼까 이렇게. 자, 이렇게 찍어보면 콘솔에 어떻게 나타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행을 하니까 자, 보시다시피 자, 이렇게 콘솔에 5개의 별표가 이렇게 출력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맞습니까? 자, 이거는 for의 형식 구문은 아시다시피 for문이 있고 그 다음에 변수가 있는데 왜 이게 잘 입력이 안 되네요. 자, 네. 이거 만약에 혹시 여러분들이 주석을 치다가 한영이 잘 안 바뀌잖아요. 한영이 잘 바뀌지 않으면 다른 곳에 커서를 대가지고 다른 프로그램을 한번 이렇게 갔다가 다시 이쪽 뭡니까? R 스튜디오로 와서 이렇게 한영으로 바꾸면 먹힙니다. 이것도 참 R에서 참 버그 참 못 잡아줍니다. 그죠? 자, 그래서 변수가 오고요. 그 다음에 in이 오고 여기에 이제 범위가 들어오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5개를 지금 찍은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죠. 만약에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할까요? 자, for 한번 봅니다. for 해서 i 값을 또 찍는데 in 해서 예를 들어서 1에서부터 10까지 그죠? 이렇게 10번 돌겠죠, 그럼. 자, 10번 돌면서 여기서 프린트 말고 프린트 i를 해볼까요? 그죠? 프린트부터 먼저 해봐야 되겠죠. 프린트 해서 자, i 이렇게 한번 찍어봅니다. 그러면 10번 찍힐 거예요. 그죠? 자, 컨트롤 엔터 해보니까 자, 여기에 보시다시피 1에서부터 10까지 이렇게 찍히는 거 볼 수가 있죠.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우리가 여기서 이거를 1에서부터 10까지 찍어 보려 그러면 이 프린트 함수를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계속 이렇게 해서 여기다가 1, 2, 3, 4 이렇게 쭉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이렇게 해야 막 1, 2, 3, 4 이렇게 나올 거 아닙니까? 그죠? 이런 이런 좀 아주 뭐라 그래야 되죠? 구태 이런 옛날 방식 그죠? 이런 걸 쓰면 안 된다 그죠? 그래서 자 이거는 우리가 별로 원하지 않는 코드이기 때문에 이런 거는 반복문으로 우리가 이제 딱 만들어 주면 되겠다 그죠?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떤 구구단이라든지 어떤 이제 문장하고 같이 출력을 해보고 싶다. 그러면 우리가 for문을 이용을 해서요. 자, 이렇게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i는 in 해서 1에서부터 9까지 이렇게 출력을 하는데, 자, cat이라는 자, 이 출력문이 있는데요. 이거는 자, 이렇게 해서 자, 2 곱하기 이렇게만 했다고 치죠. 예를 들어서. 그래서 이렇게 1에서 9까지 한번 실행을 한번 해봅니다. 해보니까 얘는 뭡니까? 2 곱하기 2 곱하기 2 곱하기 이렇게 해서 쭉 9번 출력을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자, 그래서 이 문장을 만들어 주는 건데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우리가
자, 곱하기 이렇게 할까요? 자, 이렇게 요거를 한 칸을 이렇게 하고, 그죠? 여기에다가 i를 넣어줍니다. i를 넣어주고 다시 여기에다가 는 이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자, 한 번 더 실행을 해보도록 하죠. 자, 이렇게 했어요. 하니까 1은 2는 뭐 이렇게 나오죠. 그죠? 이거는 보기가 별로 안 좋죠. 그죠? 그래서 자,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다시 쉼표를 하나 치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우리가 2 곱하기 i를 해주면 되죠. 그러면 쭉 한 줄로 나올 거예요. 쭉 한 줄로 나오는데, 자, 그렇지, 한 줄로 나오게 하지 말고 우리가 자, 이렇게 역슬러시 뭡니까? n을 이렇게 주게 되면 이제 이게 계행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죠? 자, 한번 실행을 해보죠. 해보니까 자, 어떻게 됐어요? 자, 212부터 시작을 해서 29, 18까지 출력이 된 걸 확인을 할 수가 있네요. 결과론적으로 cat이라는 함수는 뭡니까? 우리가 cat이라는 함수는 문장을 만들어서 우리가 만들어서 출력하고자 할 때 사용하는 함수라고 보면 되겠네요. 그죠? 자, 요렇게 해서 보면 되고, 그리고 또 아울러 이 escape 문자라고 우리는 얘기하는데요. 역슬러시 n은 계행하라라는 뜻입니다. 계행하라는 문자, escape 문자라고 보시면 돼요. escape는 어디서 탈출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escape 문자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원래 이것도 한번 먹히는가 한번 보죠. 제가 지금까지 자, 요렇게 해서 이게 안 먹히면 뭐 먹히겠죠. 안 먹힐 리가 없겠죠. 자, 요렇게 해서 실행을 한번 해보죠. 예, 똑같이 먹히는 걸 볼 수가 있네요. 그죠? 자, 이렇게 하시든 아니면 싱글 코테이션을 하시든 아니면 쌍따옴표 더블 코테이션을 하시든 여러분들 편하신 대로 하시면 되겠네요. 그죠? 요렇게 해보면 되고, 그리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C에다가 뭐 예를 들어서 어떤 값을 넣었다고 치죠. 한 20 이렇게 넣었어요. 그죠? 넣고 난 후에 우리가 여기에다가 이렇게 해볼 수도 있겠네요. cat 이렇게 하고, 자, 여기에다가 자, 현재 C의 값은 하고, 그리고 여기에다가 어떻게 하면 돼요? 그죠? C 이렇게 대입을 한번 해보고, 그리고 여기에다가 escape 문자, 자, 이렇게 n을 주게 되면 자, 이렇게 C의 값은 20이다. 이렇게 출력이 되네요. 그죠? 그래서 이 cat 함수는 말씀드렸다시피 문장을 이렇게 우리가 만들어서 보기 좋게 이제 출력하고자 할 때 이제 사용하면 뭐 간단하게 우리가 사용할 수 있겠네요. 그죠? 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for문을 우리가 또 이용을 한번 해볼 건데, 이번에는 예를 들어서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할 거냐? 자, 포문 안에 조건을 우리가 넣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1에서부터 20까지 범위를 도는데 어떻게 우리가 줄 거냐? 자, 포문 안에 이렇게 조건을 얼마든지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i %%는 우리가 나머지 구하는 연산자다. 그죠? 그래서 2. 자, 어떻게 보면 이렇게 해서 이렇게 자, 요렇게 해서 여기에다가 자, 이 꼴이 0이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맞죠? 자, 이렇게 했다면 이 값은 뭡니까? 그죠? 이거는 이거는 지금 뭡니까? 짝수인지 확인하는 거예요. 짝수인지 확인. 그죠? 자, 1에서부터 20까지 나올 건데 i가 1에서부터 20까지 변화할 건데 1% 2를 하게 되면 0입니까? 아니죠. 2, 4, 6, 8, 10 돼야 이게 0이 돼서 이 구문을 실행을 하게 될 겁니다. 맞나요? 그래서 자, 여기다가 우리가 그냥 cat이라고 한번 또 해보죠. cat 이렇게 해서 자, 1에서부터 그냥 뭐 1에서부터 아이고 죄송합니다. 자, 1에서부터 20까지의 까지의 짝수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그죠? 그리고 나서 여기다가 우리가 플러스 하고 i 값을 이렇게 찍어 보면 될 겁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하면 우리가 계속 붙어서 나오니까요. 여기에다가 우리가 한 칸씩 이렇게 띄워 볼까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실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하니까 이뉴머레이션 바이너리 오퍼레이트 그렇죠. 이거는 제가 자꾸 프로그래밍 언어하고 자바하고 헷갈려서 자, 요렇게 하면 됩니다. 요렇게 하셔가지고 하면 되겠네요. 그래서 자, 엔터 하니까 자, 1에서부터 20까지의 짝수 이렇게 쭉 나오면서 어떻게 됐습니까? 2, 4 이렇게 할 바에는 차라리 그냥 여기다가 이거 하지 말고요. 역슬러시 n을 넣는 게 속이 편하겠네요. 그죠? 자, 요렇게 해서 자, 요렇게 확인을 해보면 자, 1에서부터 20까지의 짝수 2, 4, 6, 8, 10 이렇게 쭉 나옵니다. 그죠? 자, 이거는 결과론적으로 폼문 안에서 if 문이 참일 때만 이 구문을 실행을 하잖아요. 그래서 else 구문이 없고 얘는 짝수인지만 확인하는 거예요. 만약에 홀수만 찍겠다. 그럼 이거 하나 바꾸면 되겠네요. 홀수 나오는 거 한번 보죠. 자, 하니까 1, 3, 5, 7, 9 이렇게 쭉 나오네요. 그죠? 맞나요? 이렇게 조건만 하나 변경을 해주면 짝수인지 홀수인지 이렇게 우리가 확인을 해볼 수가 있다. 그죠? 자,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는 우리가 장표에서 봤듯이 어떠한 값을 누적하는 거를 한번 해볼게요. 값을 누적하기. 자, for문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어떠한 값을 누적을 해볼 건데, i에서부터 자, 몇 가지 돌 거냐면요. 1에서부터 100까지 한번 돌아볼게요. 돌아보면서 우리가 여기에다가 이제 누적할 값을 우리가 먼저 초기화를 해봐야 되겠다. 그죠? 그래서 여기에다가 sum 해서 sum에다가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0이라고 이렇게 초기화를 한번 해봅니다. 해보고 나서요. 자, 여기 좀 높아졌네요. 자, 이렇게 하고 자, 여기에다가 자, 값 누적하기 어떻게 합니까? 그죠? sum 해서 여기에다가 어떻게 하면 돼요? sum 해서 플러스 i 이렇게 하면 되죠. 맞습니까? 이렇게 하면 sum이 누적이 돼서 우리가 여기에다가 자, cat 이렇게 한번 해서 자, 여기에다가 뭐 하면 됩니까? 그죠? 1에서부터 100까지 누적값 이렇게 우리가 쳐주고 그리고 여기에다가 자, 쉼표를 해서 여기에다가 뭐 하면 됩니까? 썸을 그대로 누적을 해서 넣으면 되겠네요. 그죠? 한번 보도록 합니다. 이렇게 해서 자, 실행을 해보니 자, 1에서 100까지 누적값 5050이 나왔습니다. 맞습니까? 자, 이게 만약에 1000이면 또 그만큼 누적이 됐겠죠. 자, 50, 55, 50 이렇게 나오네요. 맞습니까? 자, 요렇게 여러분들이 해보면 될 겁니다. 이게 바로 값 누적하기가 되겠네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내장 데이터셋 중에서 아이리스가 있었다. 그죠? 아이리스. 기억하시죠? 그죠? 자, 아이리스 한번 이렇게 쭉 긁어서 보면 자, 150개의 데이터로 우리가 여기에 쭉 올려 보시면 이렇게 볼 필요가 없죠. 제가 왜 이럽니까 자꾸. 자, 헤드 해보죠. 헤드 이렇게 해서 위에 것만 우리가 딱 보면 되겠죠. 그죠? 이렇게 봤을 때 자, 이렇게 봤을 때 자, 세팔 랭스랑 그리고 세팔 위드스, 세팔 랭스, 페탈 랭스, 페탈 위드스 그리고 자, 스페시즈라는 종이 이렇게 있어요. 그죠? 이거는 뭐 꽃잎의 길이, 꽃잎의 너비, 그리고 뭐 이거는 그 어떤 밑에 뭐 봉우리의 길인가요? 뭐 여튼 그런 건데요. 자, 이런 걸 가지고 우리가 이제 반복문하고 if문을 조합을 해가지고 어떠한 새로운 데이터 프레임을 우리가 하나 만들어 볼 필요가 있겠다. 그죠? 그래서 먼저 얘가 이제 돌아야 되는데 몇 개 여기에 다 적용을 시키기 위해서는 150번을 돌아야 될 거예요. 그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행값을 우리가 대입을 해 봐야 된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행의 개수를 구하는 함수가 바로 nrow라는 함수가 있었다. 그죠? nrow 해서 iris 이렇게 해 봅니다.
그러고 나서 이걸 찍어 보니까 자 150개가 나왔어요. 그러면 이거를 우리가 자 어떻게 자 넘에다가 이렇게 한번 넣어 볼게요. 넘에다가 그죠? 자 아이고 넘에다가 이렇게 넣었습니다. 한 150개가 지금 현재 넘은 얼마입니까? 150이 저장된다. 맞죠? 이렇게 저장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넘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반복문을 만들어 볼 필요가 있는데 그 전에 먼저 우리가 예를 들어서 라벨을 하나 만들어 보죠. 라벨 말고요. 그냥 마이 라벨 할게요. 자, 마이 라벨 이런 식으로 하나 만들어서 우리가 여기에다가 빈 벡터를 하나 이렇게 만들어 보도록 하죠. 이거 빈 벡터 그냥 만든 거예요. 그죠? 아무것도 없어요. 출력해봐도 자 마이 라벨 이렇게 출력해봐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널로 맞죠? 자 빈 벡터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이제 우리가 이제 조건을 줘서 어떠한 값들을 새롭게 창출을 하려고 해요. 자 한번 보도록 하죠. 그래서 반복문을 이용해서 for 이렇게 해서 여기에다가 i가 도는데 어디까지 1에서부터 얼마 num까지 돌면 되겠네요. 그죠? 돌면서 이제 여기서 이제 조건에 따라 우리가 분기를 시킬 겁니다. 자, 그래서 if 해서 iris는 데이터 프레임이죠. 그죠? 데이터 프레임 안에 5개의 컬럼들이 들어가 있다. 그죠? 그거는 우리가 물론 이렇게 접근을 해도 되지만 제가 가장 달러를 쓰라고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에서 자, 페탈 랭스 자, 꽃잎의 길이가 되겠네요. 페탈 랭스는 페탈 랭스가 예를 들어서 페탈 랭스에 이렇게 접근하면 안 되잖아요. 이거는 지금 벡터잖아요. 그죠? 벡터에 대한 이제 이 값이 직접 값에 우리가 접근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해서 인덱스를 줘야 된다. 그죠? 그래서 여기에다가 예를 들어서 우리가 1.6이라고 한번 볼까요? 자, 페탈 랭스가 요건데요. 지금 1.6, 요 있네요. 1.6 이상, 이하, 뭐 있네요. 그래서 페탈 랭스가 1.6 미만이면, 예를 들어서 1.6 미만이면, 우리가 여기에다가, 마이 라벨에다가 뭘 넣을 건데요. 마이 라벨 i. 이것도 역시 1입니다. 그죠? 1에서부터 시작하고, 이것도 1이고, 이것도 1이잖아요. 처음 돌 때. 그죠? 1.6 이하라면 여기에다가 나는 어떤 값을 대입할 건데 그렇죠? L 이렇게 뭐 한번 대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자 우리는 여기서 다시 조건을 주기 위해서 else if 해서 iris 해서 달러 합니다. 달러 하고 이번에는 페탈 랭스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조건을 주실 때는 동일한 조건을 가지고 이렇게 비교할 수 있게끔 동일한 조건을 주셔야 돼요. 여기에다가 세팔 랭스를 주고 이러면 막 짬뽕 됩니다. 엉뚱하게 아시겠죠? 그래서 달러 해서 페탈 랭스가 예를 들어서 5.1 이상 5.1 이상이다 이렇게 되면 우리는 my 라벨에다가 자 i 값에다가 우리가 뭘 넣을 건데요. h를 한번 넣어보고요. 만약에 이거보다 뭡니까? 이건 작은 거고요. 그죠? 그리고 이거보다는 큰 거죠. 그럼 요 사이가 되겠네요. 요 사이라면 어떻게 할 거냐? 그럼 else 주면 되겠네요. 그죠? else는 조건문 붙으면 안 되니까. 그래서 else에다가 자 my 라벨 해서 여기에다가 i 값에다가 그죠? 뭐 주면 돼요? 그죠? m 한번 줘볼게요. 이렇게 우리가 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자, 이렇게 됐을 때, 이렇게 됐을 때는 우리가 크게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되겠죠. 자, i가 150번 도는데 이 페탈 랭스의 값이 1.6보다 적다면 myLevel에 라는 벡터 이거는 이제 결국에는 문자형 벡터가 될 겁니다. L을 넣고 else if 또 이제 도는데 i 번째 값이 만약에 5.1보다 크다면 h를 넣을 거고 이것도 저것도 아니다. 그럼 m을 넣겠다 이 뜻입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결국에는 뭡니까? 이거는 꽃잎 그러니까 페탈 랭스에 따라서 그죠? 꽃잎에 따라서 아이고 이거 또 한글에 안 치시니까 딴 데 갔다가 다시 자 꽃잎에
따라 꽃잎의 길이에 따라 이제 레이블이 결정이 되겠네요. 분기를 타니까 여기서 결정, 그죠? 자, 그래서 이렇게 한번 실행을 해봅니다. 쭉 이렇게 끌어서 한번 이렇게 실행을 짠 했어요. 하니까 자, use warning there were 55와 use warning use the first 이게 무슨 뜻인가요? 자, 일단은 한번 봅시다. my 라벨이 자 150까지 들어갔네요. 그죠? 들어갔으니까 별 문제 없네요. 그죠? 찍어보면 되겠네요. 근데 이거는 50 혹은 뭐 더 이상의 경고를 뭐 보여주는 건가요? 자, 한번 우리가 my 라벨을 이렇게 한번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my 라벨 이렇게 한번 찍어 보니까 자 150개 정상적으로 들어갔습니다. 그죠? 자, 정상적으로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이제 150개 들어갔는 걸 확인을 했고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걸 가지고 베탈랭스하고 우리가 아까 베탈랭스 이걸 가지고 이제 결정을 지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베탈랭스에 따라서 이게 라벨이 M이냐 H냐 L로 우리가 데이터 프레임을 하나 새로 만들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DF new라고 할까요? 데이터 프레임 new 해서 new 언더바 iris라고 하면 되겠네요. 그죠? 그렇게 해서 이 변수에다가 자 데이터 프레임 함수를 우리가 이렇게 호출하는데 여기에다가 벡터 값들을 넣어주면 되겠죠. 그래서 iris에 자 달러 해서 세팔 랭스가 아니고 페탈 랭스였죠. 이거랑 그리고 자 my 레벨을 이렇게 넣어주면 이 두 개의 벡터가 합쳐져서 데이터 프레임이 되겠죠. 맞나요? 그래서 자 한번 봅니다. 클래스 한번 해가지고요. df 언더바 new iris 한번 찍어보죠. 하니까 데이터 프레임 형식이다. 이렇게 나오는 거네요. 그죠? 결과론적으로 이거는 뭡니까? 위에 포문하고 if문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새로운 새로운 문자형 벡터를 하나 만들어서 이거는 새로운 데이터를 창출한 거다. 그죠? 새로운 데이터 프레임을 만들고 있다. 그죠? 그래서 이거를 확인해 보니까 이렇게 나왔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여기다가 이제 한번 확인을 해보죠. 헤드해서 뭐 하면 됩니까? df 언더바 new iris 해서 찍어보면 자 아이리스의 베탈 랭스가 1.4하면 뭡니까? 아까 전에 1.4 했으면 여기에 걸렸네요. 그죠? 여기에 걸렸으니까 L이 맞고요. 1.7에 걸렸으니까 이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니까 M이 들어가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맞습니까? 이러한 형태로 여러분들이 반복문하고 if문을 같이 쓰면서 어떻게 데이터를 이렇게 분류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얼마든지. 그죠? 아, 요거 좀 잘못됐네요. 자, 이거 I 값 들어가야죠. 그죠? I 값 이렇게 들어가야 되죠. 제가 그럼 다시 돌려볼게요. 자, 이렇게 끌어서 자 하고요. 그 다음에 다시 myLabel 이렇게 끊고 다시 여기에다가 이렇게 하고 자 헤드 다시 한번 호출해 보니까 이렇게 이래야 정확한 데이터가 나오겠죠. 제가 이 I 값을 잠깐 빼먹었네요. 자, 됐나요?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게 for문과 while문을 for문과 if문을 같이 이용한 겁니다. 자, 그 다음은 우리가 while문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while문. 자, while문은 통상 무한 루프 돌릴 때 많이 씁니다. 뭐 프로그래밍 언어에서는요, 통상 무한 루프를 돌릴 때 많이 사용함 이렇게 되는데 뭐 굳이 여기서는 뭐 무한 루프를 돌릴 일이 있겠습니까? 자,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우리가 아까 전에 저 폼을 통해 가지고도 우리가 뭡니까? 1에서 100까지의 값을 누적을 시킬 수가 있었죠. 맞습니까? 근데 while문도 역시 그렇게 할 수가 있죠. 그래서 다시 sum에다가 한번 봅니다. sum에다가 우리가 0으로 이렇게 세팅을 다시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우리가 while문을 이렇게 씁니다. 그럼 while문도 역시 옆에 expression이 들어가는데 이 값이 true라면 계속 돕니다. 알겠죠? 자, 이렇게 되었다면 여기에다가 sum 해서 자, 이렇게 하고 sum 우리 누적시키는 거 그죠? 플러스 i 이렇게 해주면 된다. 그죠? 이건 값 누적하기잖아요. 그죠? 값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값 누적하기. 그 다음에 이렇게만 놔두면 i 값은 증가를 전혀 하지 않아요. 폼은 그 안에 있는 범위가 있기 때문에 증가를 하지만 얘는 따로 증가하는 코드를 우리가 따로 이렇게 넣어줘야 됩니다. 이렇게. 자, 그래서 i 플러스 1 이런 식으로 우리가 넣어줘야 얘가 100이 될 거 아닙니까? i가. 그러면 100일이 됐을 때 얘는 빠져서 나올 거고요. 맞나요? 그리고 나서 여기에다가 자, 프린트 해서 여기에다가 sum을 한번 출력을 해보도록 하죠. 자, 이렇게 돌았습니다. 그런데 프린트를 했는데 자, 왜 sum을 했는데 여기서 왜 0이 나왔을까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i가 100보다 크고 이렇게 돌면서 그 다음에 sum에다가 i 값을 누적을 시키고 i에다가는 i 플러스 1을 했어요. 문제 될 거 없는데. 자, 다시 자, 이렇게 했고요. 자, 프린트. 왜 0이 나오죠? 0이 나올 리가 없는데요. 아, 죄송합니다. 제가 여기다가 i를 초기 값을 주지 않았네요. 그죠? 자, 여기에다가 i는 1로서 이렇게 초기 값을 줘야겠죠. 그죠? 근데 그리고 지금 방금 0이 나왔던 이유는 앞서서 우리가 포문에서 이 i 값이 계속 이제 증가가 되고 있었던 내용이 있었고요. 그래서 이렇게 초기화를 해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거를 돌려보면 자, 5050이 나오는 걸 볼 수가 있네요. 이와 같이 while문은 어떠한 조건을 이렇게 주려고 하면 이렇게 부수적으로 해야 될 일이 좀 있어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조건문은 우리가 잘 쓰지를 포문을 쓰면 썼지 while문은 이렇게 무한루프를 돌 때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어떠한 조건에 만족이 되면 브레이크 치고 빠져나가게끔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나서 다시 i를 제가 1로 다시 세팅을 하고요. 예를 들어서 이거를 제가 주석 처리했다고 칠게요. 그러면 이건 무한루프 돕니다. 자, 그죠? 값이 안 나와요. 그리고 여기에 우리가 장표에서 봤듯이 빨간색 올라옵니다. 야, 지금 무한루프 돌고 있어. 지금 계속 실행 중이야. 이 뜻입니다, 이게. 그럼 이걸 딱 멈추면 딱 멈춰지죠. 그러면 sum은 지금 도대체 얼마나 값이 늘어났을까? 이만큼 늘어났어요. 그죠? 다시 한 번 더 실행해 볼까요? 자, sum을 0으로 이렇게 잡고요. 그리고 나서 while i도 1로 잡고 자, 다시 이거를 루프를 한번 돌려볼게요. 그러니까 자, 계속 돌아요. 그죠? 계속 돌면서 자, 이렇게 갔다가 다시 이렇게 와보고 그대로 똑같네요. 그리고 다시 멈춰봤어요. sum 값이 벌써 이만큼 증가가 됐어요. 계속 루프를 돌고 있었다 이 말이죠. 그죠? 그래서 반드시 while문을 돌리실 때는 이렇게 증가하는 값을 넣어 주셔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고 난 후에 이렇게 실행을 하면 5050으로 루프를 빠져나오게 되네요. 맞습니까? 그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while문 중에서 그러면 우리가 빠져나오려면 도대체 뭘 써야 되는데 그죠? 그게 바로 브레이크문입니다. 브레이크문 이렇게 한번 보도록 하죠. 그래서 브레이크문은요, 자, while문에서 써도 되시고, 뭐, for문에 써도 상관없습니다. 자, for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자, I 해서, 자, 1에서 10까지 돌아라. 이렇게 해놓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우리가 어떠한 값을 줄 겁니다. 그래서 역시 여기에다가 sum은 어떻게? sum은 해서 0으로 이렇게 초기화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난 후에 sum에다가, 그죠? 자, sum을 플러스 i를 이렇게 해서 누적을 시켜 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if 조건문을 겁니다. 조건문을 걸고 자,
i가 5보다 그냥 이렇게 할게요. 그냥 5까지만. 알겠죠? i가 만약에 5보다 크면 자 어떻게 된다고요? 이렇게 하죠. 그냥 5보다 같거나 크면 얘는 브레이크 치고 나와라. 아이고 자꾸 이렇게 했다. 그러면 이 sum 값이 얼마가 나올까요? 자 프린트 하고 sum 이렇게 한번 해봅니다. 이렇게 넣고 자 그래서 실행을 해보면 자 15가 나오는 게 정상이 맞겠죠? 맞습니까? 그래서 i가 얘는 이제 6일 때 이제 빠져나오겠죠. 맞습니까? 그래서 브레이크문은 어떠한 조건에 어떠한 만족을 하면 루프 문을 빠져 나오는 문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와 반대는 아니죠. 이번에는 넥스트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넥스트. 자, 자바에서는 이거는 우리가 컨티뉴 문이라고 하는데요. 자, 그래서 이것도 동일하게 자, 한번 보도록 하죠. sum은 역시 해서 여기에다가 sum에다가 우리가 제로로 이렇게 값을 다시 초기화를 하고요. 그 다음에 자, for 이렇게 도는데 자, i가 in 해서 1에서부터 10까지 이렇게 돕니다. 그리고 나서 자, 이렇게 한번 해보려고 해요. 자, if 해서 우리가 2의 배수를 구하는 게 조건이 참인 게 뭐였죠? 그죠? i는 %% 해서 2로 나눴을 때 딱 0으로 떨어지면 이거는 뭡니까? 그죠? 뭡니까? 자, 이렇게 되면 얘는 자, next 이렇게 해봅니다. next 이렇게 하면 얘는 이 next 이후의 문장은 실행을 하지 않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sum에다가 자, 이렇게 해서 자, sum 이렇게 sum에다가 플러스 i를 이렇게 해주겠습니다. 그러면 얘는 결국에는 홀수만 더하는 꼴이 되겠죠, 그죠? 홀수만 더하는 뭐 형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여기다가 프린트 해봅니다. 자, 프린트 하고 sum 이렇게 해봅니다. 됐죠? 그래서 sum은 지금 0으로 초기화를 했고요. 자, 이렇게 실행을 해봅니다. 했어요. 그러고 나서 프린트 sum을 해보니까 25만 나옵니다. 이건 홀수만 더한 형태죠. 결과론적으로 이 next는 이 값이 true일 때, 즉 짝수일 때는 이거를 실행하지 않고요. 바로 얘는 1로 다시 올라갑니다. 그래서 값이 1씩 증가가 되겠죠. 맞습니까? 그럼 홀수만 이게 이렇게 더하는 상태다. 그러면 이거를 낫두로 하면 뭡니까? 짝수만 더하는 값이 되겠죠. 한번 볼까요? 짝수만 더해도 역시 짝수 더하면 이걸 제가 sum을 이걸 초기화를 안 했군요. 하고 자, 요거를 이제 해보면 자, 짝수만 더하면 30이 나오고 홀수만 더하면 25가 나오는 거 맞죠? 예.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next도 알아봤고 자, next는 자, 뭡니까? next 문은 해당 조건 아니죠. next 문은 자신의 뒷문장은 실행하지 않고 반복문으로 누적하는 곳으로 바로 이동합니다. 바로 이동 이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네요. 됐습니까? 자, 누적하는 곳이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고요. 저 포문의 블락 끝까지 가면 된다고 하겠네요. 반복문의 블럭 끝으로 이동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끝으로 바로 이동한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네요. 정상적으로 본다면. 그죠? 이동함.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자, 뭡니까? 쭉 한번 올리다 보면 자, 포문에 대해서도 알아봤고요. can 문장에 대해서도 알아봤고요. 그리고 뭐 이렇게 조건문까지 들어가는 것까지 알아봤고
값 누적시키는 것까지, 그리고 실질적인 아이리스라는 내장 데이터셋을 가지고 와서 이렇게 반복문 안에서 조건문을 줘서 새로운 벡터를 생성을 해서 새로운 데이터 프레임도 만들어 봤고요. 그 다음에 while문 무한루프 무한루프가 걸렸을 때 우리가 확인을 해봤다, 그죠? 그리고 브레이크 문과 이렇게 넥스트 문까지 우리가 한번 좀 알아봤습니다. 자, 시간이 많이 흘렀네요. 자, 여튼 여러분들 요게 상당히 그래도 기본적인 루프하고 기본적인 조건문이니까 요 정도는 기억을 하고 연습을 좀 할 필요가 있겠다, 그죠? 자, 아무튼 여기까지 따라오신다고 고생 많으셨고, 자, 들어주신다고 감사합니다. 다음 강의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